안녕하세요. 선스케의 내돈내산 주식 100만원 챌린지 4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주차를 하면서 LG화학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화면을 보면서 많이 놀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SK메터리얼스를 샀고요. 3주차는 방송을 하지 않았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SK머터리얼스가 됐는지, LG화학이 왜 아닌지 다음 화면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 주식의 목록입니다. 첫 번째 네이버와 SK 주식회사로 시작을 했었죠. 7월 20일에 시작을 했었고, 네이버는 한 열흘 정도 가지고 있다가 7월 31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때 번 돈이 한 6만원 정도 됐고요. 이때까지는 방송을 잘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LG화학을 사겠다, 그리고 LG화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샀습니다. 8월 3일에 샀는데, 그리고 8월 5일에 매도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LG화학이 그 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매도가가 65만 원 언저리인데요. 사실 지금 70만 원이 훨씬 넘었죠. 72만 원, 73만 원까지 가면서 좀 아쉬웠지만 제가 산 가격보다 10% 이상 훨씬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틀 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지금 제 손에 없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LG화학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그동안 준비를 했던 것들을, LG화학에 대해서 준비했던 것들을 좀 엎었죠. 네, 엎으면서 3주차는 방송을 하지 못했고 4주차 오늘 SK 메터리얼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거나 다시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얘기를 할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미련은 없고요. 돈을 벌어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한 12만원 정도 벌었는데 이제는 SK 메터리얼스와 SK 주식회사가 돈을 벌어줘야 합니다. 근데 조금 불안해요. 보시겠습니다. 8월 14일은 8월 14일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SK 머터리얼스는 24만 900원 정도 되고요. 제가 24만 2,600원에 샀으니까 조금 떨어졌죠. SK 주식회사는 23만 3,500원입니다. 약간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SK 주식회사가 한참 올랐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피로도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로도에 의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오른다 내린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좀 팍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LG화학 주식 한번 보고 가시죠. 제가 산 게 8월 초였죠. 8월 초니까 요 정도 됐을 거예요. 59만원에 샀으니 요쯤 되겠네요. 59만원에 샀고요. 판 거를 요쯤 팔았어요. 60만원대 초반에 팔았는데, 예, 이렇게 73만원, 74만원까지 갔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는 70만원이고요. LG화학이 이렇게 오른 거는 당연히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시총 3위까지 올라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총 1등이랑 2등은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랑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그 회사들 다음으로 큰 회사가 지금 LG화학입니다. 엄청나게 컸죠. 그리고 9월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는데 그때 얘기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LG화학의 주식은 정말 청정부지로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G화학이 기술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떨어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LG화학에서 수익을 거두고 산 회사는 SK 메터리얼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SK 메터리얼즈는 코스닥 기업입니다. 코스닥 기업이고 삼브라질수, 육브라, 텅스텐, 모노실란, 이름도 어렵죠.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하이닉스를 주로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 그런 소재 회사입니다. 반도체 소재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소부장 기업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완전 소부장 기업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있긴 합니다만 다른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SK 메터리얼스가 그 소부장 기업으로서 꽤 크고요. SK 그룹 전체에서도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저희 그 국내화, 국내 그
소부장 기업들을 육성하는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삼브라질수, 육브라 텅스텐, 뭐 모노실란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뭐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죠. 반도체 웨이퍼를 이렇게 생산을 할 때 뭐 이렇게 생산하고 나면 이런 찌꺼기들이 남는데,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게 삼브라질소, 뭐 이런 것들을 붙이는 데 사용되는 게 육브라 텅스텐, 모노실란 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메터리얼스가 이 세 가지만 생산하는 것들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은 반도체나 IT, 디스플레이 이쪽에 가스 생산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메터리얼스 하면은 좀 낯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립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82년에 설립이 됐고, SK가 사온 것, SK가 OCI라는 회사로부터 사왔는데, 그것은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7,800억 수준인데, SK가 OCI로부터 사왔을 때, OCI 메터리얼스가 SK로 바뀌면서 사온 금액이 4천억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연 매출이 이미 그 사온 금액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19년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가 있었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주던 것을 개별로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화수소, 불화폴리아미드, 포토레지스트 뭐 이런 것들을 니네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이제 SK 메터리얼스 퍼포먼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도 생산을 하겠다, 우리도 여기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 불과 1년도 안 된 얘기예요. 그렇게 선언을 하고 회사를 금호로부터 아마 샀을 거예요. 금호로부터 일정 지분을 사서 퍼포먼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2021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포토레지스트의 완전한 독립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매출이 잡히고 나면 800에서 1000억 정도의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돈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일본에서 우리한테 제재를 걸 정도로 자신 있다라고 했던 여러 그런 소부장 재료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2019년 7월 1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수출 규제 항목 중에 하나였고, 지금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그리고 대기업, SK를 비롯한 많은 대기업들의 지원으로 스스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있고, SK 메터리얼스도 그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메터리얼스의 매출액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7,700억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에는 9천억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잘하면 내년쯤에는 매출액이 1조 단위까지 올라가겠죠. 제목을 안 바꿨네요. 제목은 4주차인데 2주차로 계속 되어 있으면 4주차입니다. 제가 이거를 바꾸겠습니다. 펜으로. 느리네요. 네, 4주차입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뭐 잠깐 떨어진 적이 있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2천억 이상을 벌어주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올해 2분기의 매출은 2,200억 수준. 그러니까 뭐 단순히 곱하기 4를 하더라도 7,700억이 넘겠죠. 예상은 한 9천억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566억이었습니다. 이게 메터리얼스는 사실 많은 얘기를 테크니컬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이런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SK 메터리얼스는 하이닉스의 제품을 많이 납품을 합니다. 하이닉스의 거의 자회사라고 보면 될 정도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목적이 하이닉스에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지분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SK 주식회사, 물론 여기에는 최태현 회장을 비롯한 특수 관계인들이
오너 일가들이 SK 주식회사를 소유를 하고 있죠. 뭐 대주주라고 할 수 있고요. SK 주식회사가 SK텔레콤을 25% 먹고 있어요. 그리고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먹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 얼핏 좀 다르긴 하지만 텔레콤 뭐 통신회사니까 통신회사가 반도체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 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것은 주식회사가 머터리얼스의 지분을 직접 가지고 있어요. 하이닉스의 자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SK 주식회사의 손자회사가 아니죠. 증손자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자회사입니다.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이모나 고모쯤 되겠죠. 이모나 고모쯤에 되는 회사를 자회사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지분관계법상 하이닉스가 머터리얼스를 가지려면 SK는 49.1%가 아니라 100%를 가져야 돼요. 100%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후에 나온 결정이 이제 주식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지분 관계를 갖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이 하이닉스와 머터리얼스의 상관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꽤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2016년에 OCI로부터 인수를 했는데 그때 가져온 지분이 49.1%입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좀 계속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물론 지분관계라는 것이 그룹의 지분관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지만 한동안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때 사온 가격이 4,703억 원입니다. 지금 매출액이 7,7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많이 성장을 한 회사고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4주차의 정리는 그렇습니다. 뭐 LG화학이 급등을 하고 있고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SK 주식회사와 SK 머터리얼스를 들어갔는데 사실 둘이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SK 주식회사가 SK 머터리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머터리얼스와 SK 주식회사는 분명히 지주회사와 소재회사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고 할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코스닥 회사고 하나는 코스피기도 하죠. 그래서 가져왔고 뭐 얘네들이 10%를 넘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갈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네는 10%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 제가 다른 얘기거리가 있는 회사들로 옮겨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선스퀘어의 내돈내산 주식 100만원 챌린지 4주차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